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캠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티니윈미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홍천에서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그 간단하게 그 대표님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홍천군에서 그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딸기 농장 하면서 드론 방제 사업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홍천으로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홍천으로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이제 사는 곳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홍천에서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홍천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간은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11년 정도. 그러면은 혹시 홍천 외에 도시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제가 원래는 그 조리학과를 나와서 서울의 베이커리 카페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천으로 내려온 거라서 지금은 홍천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농업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게 하면서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농사는 조금씩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거를 이제 사서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 가서 약을 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센세이션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저는 그래서 농업 재밌었던 게 드론을 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영업도 해야 되고 이게 판로 개척도 해야 되는데, 저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을 그 약을 뿌려주는 일은 입소문을 타서 영업을 안 해도 엄청난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진짜 실례지만 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이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1,500평 기준으로 금액은 약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기까지는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이게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이제 경제적 자립을 보려면 어찌됐건 그 투자금을 순수 이 청년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면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부 보조 사업, 그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조금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비용을 줄인 걸로 이제 손익분기점 이제 전환하는, 자부담에 대한 이제 손익분기점을 전환하는 시기를 약 한 5년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이 사업의 매출이랑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재배동이 약 1,400평 정도 되고요. 관리동이 한 150평 정도 이렇게 되고, 1,400평에서 나오는 이제 매출은 약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발생이 되고, 이제 스마트팜의 장점은 경영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그 매출에서 약 한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달 수익인 거죠? 연 시즌 수익. 시즌 수익. 와. 그러면 영업이익이 그러면 60% 정도? 네. 근데 그만큼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뭐 매출 대비 순이익 퍼센트율만 보면 이만한 사업이 없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좀 어렵고 뭐 쉽지 않은 게 농업이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통적인 이 농업 방식에 비해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환경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느끼는 장단점들을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스마트팜이라는 것의 장점은 관리자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평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투입량도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이나 외지에 나가서 이 온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 얽매여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외부나 대외적인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사업의 규모를 계속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농업 방식이랑 스마트팜의 이게 환경적으로는 별다른 뭐 차이점은 별로 없나요? 기존 관행 농업하고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일단 풀이 없어요. 네, 풀과의 전쟁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출복으로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쾌적한 환경, 그리고 뭐 노동의 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인력의 투입 이런 것들이 관행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표님이 스마트팜으로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작물이 어떤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딸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딸기는 9월에 정식해서 11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6월 한 중말까지 이제 수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딸기들은 거의 다 이제 스마트팜에서 만들어지는 딸기겠네요. 아무래도 관행에서 나오는 딸기의 유통 그 시기보다 스마트팜에서 나온 딸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예, 품질면이나 뭐 이렇게 뭐 선도면이나 뭐 조금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딸기를 지금 재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딸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어요? 딸기를 재배함의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그 작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온실 환경, 그다음에 외부 온도나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그 이제 환경 제어 기술, 예, 요게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또 미래를 봤을 때 향후 이 스마트팜 사업의 확장 계획이라던가 이 스마트팜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네네. 이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스마트팜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진입 장벽은 좀 높긴 하나,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이나 이런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양질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없잖아요. 그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뭐 좀 대안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식품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 농업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전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마트팜을 하시면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이게 하시면서 제도적으로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 예,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럼 이제 스마트팜의 개선 사항이라던가 네. 제도적으로 불편한 부분 등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문제점인데, 이런 첨단 농업,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엄청난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업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 첨단 농업에 어떠한 그 맞춰져서 아직까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인 그 법령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좀 보호가 돼야만 좀 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네,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스마트팜 운영을 꿈꾸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해주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스마트팜을 바라보고 스마트팜을 시작하기보다는 농업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비전과 어떠한 그 목표를 충분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금액에 대한 금전에 대한 계획,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자본금 마련, 또는 뭐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 뭐 중장기적으로 재투자를 고려해서 또 투자 비용에 대한 그 계획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게 생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충분히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인력 투입이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에 따른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그만큼 뭐 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체크할 것은 많지만 진입하고 안정 궤도기에 들어가면 저는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내가 이 일에 미치고 네. 집중을 하고 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